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에게 얼마 전 뒤통수를 맞고 황당한 일을 겪었던 한 주부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연을 다 듣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우선 저희 외가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외할머니는 그 옛날 시대가 다 그러했듯 아주 어린 나이에 외할아버지에게 시집을 와 저희 엄마를 포함해 사남매를 낳고 기르셨어요. 제일 큰 외삼촌을 낳을 때가 15살이었다고 들었고 막내인 저희 엄마를 낳은 것이 20살이 안 되었다고 하셨으니까요. 할머니는 다른 외삼촌과 이모들도 예뻐했지만 유독 저희 엄마를 옆에 붙들어 놓고 가장 애지중지했었다 해요. 장난꾸러기 짓을 해도 미운 짓을 해도 외할머니가 엄마만을 항상 열애를 시켰었다며 이모들이 목소리 높여 불만을 토해내는 것을 들은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외할머니의 기쁨이자 사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엄마 역시 외할머니처럼 너무 이른 나이에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결혼을 시켰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결혼할 때 외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이 우셨대요. 엄마를 시집보내기 싫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세상에 나오자 외할머니는 그 어떤 손주보다 엄마가 낳은 저를 가장 예뻐했고 그 사랑은 저에게까지 타고 흘러내려왔어요. 저 역시 어떤 손주들보다도 외할머니와 아주 가깝게 지내며 애틋한 정을 많이 나눴어요. 하지만 세상도 무심하시지. 외할머니의 가장 사랑스러운 막내딸이자 저의 따뜻한 고향 같은 엄마를 너무 일찍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각각 딸과 엄마를 잃게 된 저희 두 사람은 더 서로에게 의지하고 챙겨주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외할머니와 같은 집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기에 저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외할머니 집에 찾아갔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저보고 따로 살면서 방세만 아까우니 들어와 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의 딸이 되어주고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되어주자고 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물론 다른 가족들의 꾸지람도 있기는 했었죠. 엄마, 이번에 김치는 언제 할 거야? 경소진 너는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그만하라니까? 이모는 괜히 그래. 할머니가 내 할머니인 거 다 알거든.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 소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라. 엄마, 밖에 나가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세상에 어떤 손녀가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불러. 저거 버릇들면 안 된다니까. 냅두래도 내가 얼마나 지 엄마 같으면 그러겠어. 넌 조카가 불쌍하지도 않아. 누가 안 불쌍하대? 그냥 사람들이 나가서도 욕할까봐 그러지. 밖에서는 당연히 할머니라고 부르지. 이모, 나한테 할머니 뺏기는 것 같아서 샘내는 거야? 뭐? 진짜 말을 말자. 다른 식구들의 핀잔이 더욱 이 장난을 하고 싶게 만들었죠. 일부러 더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다녔으니까요. 실제로 할머니와 저의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아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제 엄마 또래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협업 때문에 몇 번 같이 일을 했던 다른 부서 사람이었죠. 예의도 있고 다정한 말투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람 역시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더군요. 사내연애로 시작한 저희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고 한창 그와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을 때였어요.
생각지 못하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죠. 엄마라고 불러온 저의 외할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엄마, 새벽인데 뭐해? 오늘 수진이 네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이려고. 무슨 소리야. 내 생일 저번 주에 지났잖아. 지난주에 엄마가 소고기 미역국 끓여줘서 다들 맛있게 먹고 생일 파티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 생일이 지난주였다고? 기억 안 나? 그랬었나? 처음에는 할머니의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증세가 더 이상해지더군요. 엄마, 오늘 어디 가? 왜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계셔? 오늘 우리 막내딸 결혼하는 날이라 가봐야지. 우리 애기가 벌써 다 커서 한 사람의 아내가 된다네. 말하면서도 눈물부터 나오네. 이를 어쩌면 좋아. 엄마, 막내딸이 결혼을 왜 해? 막내딸이 결혼해서 나도 낳고, 그리고 사고로 죽었잖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뭐? 우리 막내가 죽었어? 결혼도 했고? 아닌데. 우리 막내 저쪽 방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 아니 할머니, 요즘 왜 그래? 그러지 마. 나 무서워.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 할머니 막내딸이 여기다 수진이 낳았잖아. 할머니가 예뻐하는 손녀딸 경수진.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갔잖아. 기억 안 나? 우리 막내 정은이가. 그제서야 기억이 난 듯 할머니는 얼굴을 부여잡고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 울었던 일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고 외삼촌과 이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다 같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놀랍게도 치매 진단을 받고 말았죠. 저희 할머니 아직 젊으세요. 어떻게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요즘 치매 시작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 길자 환자분 같은 경우도 60대에 조금 빨리 치매가 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을 복용하고 가족들이 계속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조금씩 늦출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완치라는 것이 없는 질병입니다. 되도록 할머니가 많은 추억을 쌓도록 하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일찍 떠난 엄마 대신 정말 얼마같이 저를 길러주셨던 할머니가 우리를 까먹는 병에 걸리시다니. 가족들은 모두 참담한 신경이었어요. 서로 모두 위로하며 할머니를 잘 모시자고 다짐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직 외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에 계시고 이모들이나 외삼촌 그리고 저 역시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금방 와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병세는 굉장히 유동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누구보다 또렷하고 맑은 기억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고 어느 날은 치매 응급실이 있다면 가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할머니는 이 상황을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만 했죠. 그러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진전이 되었고 서로 집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의 어머니이자 미래의 제 시어머니가 되실 그분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친숙하고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분명 처음 뵙는 것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익숙하고 친숙한 인상을 갖고 계세요. 그래? 내가 워낙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가? 아니요, 절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뵌 분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소진 씨도 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 고맙습니다. 나도 소진 씨 내 딸처럼 대할게. 상견례 때 혹시 저희 다른 식구들이 좀 같이 와도 될까요? 이모들도 오고 싶어 하고 특히 엄마도 꼭 같이 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 엄마? 소진 씨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아, 죄송해요. 제가 외할머니랑 무척 친한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외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너무 입버릇처럼 엄마라고 호칭하니까 밖에 나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엄마 소리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것까지야. 보기 드물기는 하지만 외조모와 손녀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알 것 같아. 소진 씨는 친엄마를 잃었고 외할머니는 딸을 잃은 거잖아. 그 상실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 오히려 할머니를 엄마라고 하는 소진 씨가 기특해 보여. 이모들이 항상 밖에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결국 미래의 시댁에 와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실수를 저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나무라기보다 둘의 사이가 각별해 보인다며 좋게 봐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우지한테 소진 씨 할머니, 아니 엄마, 아니지, 할머니가 약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도 들었어. 식구들이 많이 걱정되겠네. 네,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다가 또 어떤 날은 유독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치매가 워낙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종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 모두 최대한 좋은 추억 많이 심어드리려 노력 중이에요.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모두 힘들지. 그래도 이모들이랑 삼촌 덕분에 소진 씨가 든든하겠네. 네, 이모들은 저한테 진짜 엄마를 뺏겼다고 장난으로 눈도 흘기고 그래요. 소진 씨네도 아주 재미난 집안인가 보구나. 할머니가 아픈 것까지 위로해주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새로운 가족을 정말 잘 만났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 큰이모, 외삼촌, 그리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참석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쪽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 함께 동석했고요. 이쪽이 우재씨 부모님 되세요. 여기는 저희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소진이와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이를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소진이랑 우재가 참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선남선녀네요. 상견례에서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한 사람만 빼고요. 엄마, 저쪽 사돈을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 민망하시게. 정은이. 어? 있지도 않은 정은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엄마?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은이, 저기 앉아있잖아. 우리 막내딸 정은이.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감싸려 손을 뻗었고 다들 너무 놀라 할머니를 제지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정은이가 어딨다고 그래? 여기 소진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고 시어머니를 향해 더 달려들려고 떼를 썼어요. 화기애애했던 상견례 분위기는 한순간 찬물을 끼얹듯 싸해졌죠.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갑자기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이모와 저는 연신 사과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어르신이 제가 좋았나 봐요. 정은이라면서. 우리 소진이 돌아가신 어머님 성함이니? 네. 어르신, 제가 정은이 같아요? 그래서 반가우셔서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오히려 넉살 좋게 할머니 손을 잡고 토닥이며 진정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왜 시어머니를 보고 정은이라고 불렀는지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처음부터 친숙하게 느껴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저의 친엄마와 많이 닮았고 풍기는 분위기 또한 비슷했어요. 멋내기를 좋아했던 엄마는 한 번도 머리를 짧게 자른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 역시 그 나이 때보다 어려 보이게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죠. 작지만 웃을 때 아래로 처지는 눈꼬리, 눈에 비해서는 약간 큰 입과 키,
체구까지 저희 친엄마와 많이 닮아 있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더 친숙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할머니도 그래서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다행이다. 내가 소진이 엄마를 닮았다고 하니 어르신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되네. 조금 놀랐지만 괜찮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니까 나도 가슴 아픈걸? 할머니가 비록 기억을 잃는 병에 걸리셨지만 당신 딸의 얼굴은 잊지 못해 닮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신 거라 하니 뭔가 가슴이 먹먹하고 그러네. 어머, 나 왜 이래? 내가 왜 울고 있니? 눈물을 훔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 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눈물의 상견례 이후 저희의 결혼은 문제없이 척척 잘 진행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를 본 할머니가 달려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할머니를 안고 토닥여 주시더군요. 저희 식구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죠. 저는 결혼 후에도 살던 그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할머니 집에 자주 방문해 돌봐드리려곤 했어요. 엄마, 올해 농사는 어때? 올해도 잘 됐지? 저 할애비가 싸가지는 없어도 일 하나는 잘해. 엄마, 지금 할아버지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거야? 아유, 웃겨라. 솔직히 저 농사 할아버지가 80% 이상 하는 거잖아. 엄마는 옆에서 새참만 맨날 주워 먹고.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길렀는데 네 할애비가 걸림돌이야 아주. 오랜 시간 농사를 지어온 것이 몸에 밴 할머니는 농사에 관한 것은 하나도 잊지 않으셨어요. 습관이 기억을 지배한 것 같았죠. 언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뭘 뿌리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 컴퓨터보다 빨리 대답이 튀어나오고는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실생활에서 할머니의 치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대뜸 제게 이러더군요. 정은이한테 데려다 줘. 정은이는 또 왜 찾아?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그때 곱게 한복 입었잖아, 정은이가. 우리 막내딸 얼마나 예뻤는데. 정은이 보고 싶으니까 정은이한테 데려다 줘. 또 떼쓰시네 우리 엄마. 엄마 딸 소진이 여기 있잖소. 그리고 그때 곱게 한복 입었던 건 우리 시어머니와 정은이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 정은이라니까. 저희는 할머니의 상태를 알아 적당히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할머니 집에 간 날이었죠. 제가 할아버지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할머니가 제 남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저 그때 한복 입은 우리 정은이 어디 사는지 알아? 자네도 있었잖아. 할머님, 정은이가 아니고 저희 엄마세요. 나 정은이한테 데려다 줘. 아니, 정은이랑 통화할 수 있게 해줘. 할머니의 상화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할머니에게 남겨주었고 그때부터 할머니의 폭주가 시작되었어요. 할머니는 수시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며 때를 썼어요. 정은아, 어디 있어? 왜 엄마 보러 안 와? 응? 엄마 안 보고 싶어? 우리 정은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예, 사돈. 제가 한번 뵈러 갈게요.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장단에 잘 맞춰주셨고 저는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할머니가 또 전화하셨었다면서요? 바쁘실 텐데 전화 통화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먼저 간 딸이 오죽 끓이우면 그러실까. 내가 네 친정엄마를 닮아 오히려 좋은 일이지 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시어머니의 마음에 저는 큰 감동을 했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를 당신 딸로 착각한 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자주 걸고 농사지어 수확한 것들이며 맛있는 반찬까지 수시로 택배를 보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잘 먹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란스럽게 전화벨이 울렸고 받기도 전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네? 저희 할머니가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가 온 것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고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였어요. 한 걸음에 경찰서로 달려온 저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말로만 듣던 치매 노인이 집을 못 찾아 헤매는 일이 제게도 닥쳤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날 일에는 또 다른 일이 숨겨져 있었더군요. 엄마가 할머님이랑 같이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랑 우리 할머니가 같이 있었다고? 당신이 엄마한테 전화해봐. 남편에게 뜻밖의 말을 전해 듣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어머니, 혹시 저희 엄마랑 계셨었어요? 그래.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저희 엄마가 경찰서에 있게 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대뜸 소리를 치더군요.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짜 내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니? 지겹다 지겨워.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모습이었죠. 네 엄마, 아니 네 할머니 어지간하셔야지. 할머니가요? 왜 그러시는데요? 사람을 좀 괴롭혀야 말이지. 내가 정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꾸 정은이. 지겨워서. 노인네 씻은 건지 아닌지 냄새도 진동하고 자꾸 달라붙고.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짜증나서 그냥 길에 냅두고 나 혼자 왔다. 할머니를 길에 두고 혼자 오셨다고요? 내가 그 노인네 발광하는 거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니? 나도 할 만큼 했잖아. 저 정도 치매면 너네 식구가 뭐 알아서 병원에 쳐넣어서 손발을 묶어두든지 밥이라도 굶겨서 말을 듣게 하든지 해야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줘야 돼? 저는 그 따뜻하고 인자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악마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 쳐놓고 밥을 굶기고 하라는 건 조금 말이 지나치지 않으신가요? 니네 식구가 노인네 하나 케어 못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말이 지나치다마다 가르치려고 드니? 할머니 받아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셨으면 진작에 기뜸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머니한테 살갑게 대해주시는 모습 보고 많이 감동도 했고 이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적당히 받아주면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그 노인네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 오지. 먹지도 못하게 음식 보내오지. 나는 알아먹지도 못하겠는데 옛날 이야기라면서 씹으려대지. 아우, 나도 질렸어. 진짜 노인네랑 사돈 한 번 잘못 맺었다가 내가 먼저 황천길 가게 생겼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좋아서 받아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싫어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할머니에 대해 너무 막말을 내쏟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자극하는 것은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는 통화를 마쳤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당장 할머니에게 달려갔고 두 손을 잡고 울며 말했어요. 할머니 딸 정은이는 세상에 없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정은이라고 하지도 말고 귀찮게 하지도 마. 알았지? 할머니는 제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절망감과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순화된 언어로 남편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 할머니가 너무 어머니를 귀찮게 해드렸던 것 같아. 같은 가족도 아닌데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로 딸인 양 받아주셨던 어머니가 힘드셨을 것 같아.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말이야. 엄마가 뭐라고 해?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었고 다 내 불찰이야.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무자비한 말들을 다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필요한 것 같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모들과도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안 많은 고민으로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소진아, 너 택배 받았냐? 아무래도 네 할머니가 사고를 좀 친 것 같은데. 택배? 나한테 안 왔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뭐 보냈대? 모르겠어. 처음에는 맛있는 거 택배 붙였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런 적 없다고 아주 극구 부인을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택배 안에 돈을 넣은 것 같아. 뭐? 돈? 무슨 돈? 며칠 전부터 정은이 용돈도 잘 못 줬다고 혼잣말하는 걸 그냥 넘겼었는데 네 할머니가 서랍에 가지런히 모아둔 7천만 원이 안 보여. 내 생각에는 분명히 어딘가로 택배를 보낸 것 같은데 그 안에 같이 넣었지 싶다. 이를 어쩌나 소진아? 할머니가 진짜 드디어 큰 사고를 쳤구나 싶은 생각에 아찔했어요. 택배를 붙인 송장도 잊어버린 할머니에게 도대체 누구한테 보냈냐고 아무리 물어도 할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댈 뿐이었죠. 누구한테 돈 넣어서 보냈어? 어? 기억나잖아. 제발. 돈 1, 2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7천만 원이야. 택배 보낸 영수증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누구한테 보냈다는 건데? 어? 제발 기억해내봐. 정은이 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머리에 번뜩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정은이한테 보냈어? 제가 묻자 할머니는 뽀얀 얼굴에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정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택배를 보낸 것이에요. 저는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네가 웬일이냐? 이 시간에 허겁지겁 달려오고? 할머니가 또 수포 보내셨었나요? 상자 보니까 도라지 상자더라. 우리 집에 도라지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지긋지긋해서 뜯지도 않고 갖다 버렸다. 통째로 갖다 버렸어. 네? 그냥 버렸다고요? 내가 말했잖아. 그런 거 이제 나한테 못 보내게 단속하라니까. 괜히 우리 집 쓰레기 마누라서 나만 개고생이지. 에휴, 이래서 사돈도 잘 가려가면서 만나야 돼. 내 팔자야. 아예 뜯지도 않으신 거예요? 뜯어볼 것도 없지. 그 노인네가 보낸 건 남들이랑 나눠 먹고 싶지도 않아. 궁시렁거리는 시어머니의 입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했어요. 정말 안 뜯어보신 거 맞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렇대도 이미 저기 소각장으로 싣고 갔을 거다. 아, 지겨워. 거기 안에 돈 뭉치가 있을 텐데. 뭐라고? 돈이 있다고? 거기에 돈이 왜 있어? 할머니가 정은이한테 용돈 주고 싶다면서 서랍에 있던 돈을 몽땅 넣어서 어디론가 보낸 것 같대요. 그런데 그게 아마 어머니한테 보낸 그 도라지 상자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돈을 택배로 보내는 사람이 어딨니? 뭐 그래봤자 5만 원 한두 장 넣어서 보냈겠지. 그놈의 정은이? 아니요.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그 봉투에 7천만 원이 있었대요. 그 봉투가 통째로 사라졌대요. 뭐? 7천만 원? 그게 정말이야? 저는 절망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7천만 원을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거야? 미쳤나 봐. 어떻게 찾지? 어쩜 좋아.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시어머니 집은 날마다 수거가 진행되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관리실에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쓰레기 보내는 곳을 묻더군요. 어제 저녁에 버린 쓰레기는 아직 일부 밑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관리실과 전화를 끝내자마자 시어머니는 쓰레기장으로 달려가 모든 쓰레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쓰레기를 헤쳐놓으니 경비실 아저씨와 말다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비현실적인 상황에 저는 휘청거렸고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택시에 올라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은 친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더군요. 저는 다음 날까지 이불 밖을 나올 수 없이 머리가 아팠고 3일째 겨우 죽을 한 그릇 먹었어요. 영문을 몰랐던 남편은 그냥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있었고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내가 지금 너희 할머니를 좀 만나러 가야겠다. 집 주소가 어떻게 되니? 시어머니는 쓰레기로 버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할머니의 집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돈 뭉치는 찾으셨어요? 예, 말도 마라.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이미 걷어가서 처리장까지 내가 달려가서 찾아왔다. 아주 고생을 했지만 사돈 어르신이 날 생각해서 그렇게 돈까지 붙여주셨다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이지. 내가 직접 할머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주소 좀 알려줘. 이미 시어머니의 본색을 알게 된 저였지만 양심적으로 그 돈을 돌려드리기 위해 할머니 집을 가려 했다 착각하고 저는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제가 같이 간다 해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혼자 가겠다며 만류하더군요. 며칠 뒤 몸이 좀 괜찮아진 후에 저는 할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그날 시어머니가 할머니와 과일을 깎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님, 여긴 또 무슨 일로? 수진이네? 어르신이 정은이 아니 나를 또 보고 싶어 하실까봐 내가 직접 왔지. 이렇게 과일도 깎아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할머니는 확실히 표정이 좋아 보였지만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내가 여행 좀 보내드렸다. 네? 갑자기요? 며칠 동안 내가 여기서 어르신이랑 지낼 테니까 여행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렸어. 그동안 아픈 아내 수발 드느라고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휴식을 좀 드렸지 내가. 할아버지에게 여행을 선물했다는 사실도 그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할머니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던 저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님이 왜 할머니랑 계세요? 제가 있을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 소진아, 어르신이 내가 당신 딸 정은이 같다시잖니. 나를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요 어르신? 할머니에게 동의를 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뭔가 모르게 구린내를 풍겼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제가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꿈쩍도 않더니 오히려 저보고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진짜 할머니랑 같이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말라니까. 식사도 내가 잘 챙겨드리고 잠자리도 잘 봐드리고 한다니까. 나도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도 들어가 봐. 혹시 그때 쓰레기장에서 찾으셨다는 7천만 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르신이 나 주신 거니까 내가 잘 보관했지. 네? 설마 했는데 역시 시어머니는 그 돈을 꿀꺽 했더군요. 어머니, 그거 할머니 돈이기도 하지만 할아버지 돈이기도 해요. 할머니가 택배에 돈을 넣어서 잘못 보내는 바람에 어머님이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아시다시피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이 하신 행동이기도 하고 할아버지도 그 돈의 행방을 몰라 한참 동안 힘들어하셨어요. 어르신이 날 딸로 생각하고 주신 건데 그게 뭐 실수라고 할 수 있니? 그 마음을 알고 나도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온 거고 어르신과 나 사이의 일이니까 네가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다시 서늘하게 바뀐 시어머니의 말투에 저는 소름이 돋더군요. 그게 진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니까요. 시어머니에게 계속 상황 설명을 했지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이 할머니의 딸인 양 더 할머니 품을 파고 드는 것을 보니 구역질이 났어요. 결국 돈 때문에 저러는 건가? 시어머니에게 환멸이 났죠.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 저는 할머니 집을 나왔어요. 한 손에는 시어머니의 폰을 들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 7천만 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저는 나오면서 거실 충전기에 꽂혀있던 시어머니의 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우리 할머니한테 뜨거웠다 차가웠다.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 더 무섭네. 저는 시어머니의 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카톡도 문자도 통화 목록도 크게 이상한 부분이 없었죠. 그때 사진이 있는 갤러리를 펼쳐보았고 제 눈을 믿을 수 없는 몇 장의 사진을 보았어요. 이게 뭐야? 이름 이길자, 이길자의 생명보험? 이게 왜 시어머니 핸드폰 속에 있는 거지? 놀랍게도 할머니의 보험증권과 관련 서류들이 여러 장 찍혀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시어머니가 할머니의 이런 서류들을 폰에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 혹시나 하고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그동안 했던 검색 기록을 찾아보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검색 기록에는 이런 것들이 떠 있더군요. 사망보험금 수령인 생전 변경, 치매 환자 사망보험금 수령인 지정, 친가족의 사망보험금 수령 방법, 사망보험금 법률 상담. 심지어 다수의 불특정 사이버 유저들에게 질문까지 올렸더군요. 사돈 어르신이 치매인데 상황상 제가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저를 딸처럼 여기고 있고요. 이런 경우 어르신의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된다면 생전에 제가 어르신 옆에서 어떤 일들과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치매 환자기는 하지만 의사소통 다 가능합니다. 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수령인 변경 신청을 하면 되나요? 방법 아시는 분은 적극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잘못 보낸 7천만 원을 보고 할머니의 재산을 조사했고 집에 있는 보험금 서류와 이것저것 정보를 얻기 위해 할아버지까지 여행을 보내드리며 이 엄청난 작전을 짜냈던 것이에요.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자 저는 너무 무서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어보려 그랬던 거야? 저게 사람이야? 사실 저희 외가는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였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랄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절약과 검소함을 강조하셨고 농사도 소일거리가 아닌 진심을 다하셨던 거예요. 저나 이모들, 삼촌, 그 누구 하나 할머니의 재산을 탐했던 적 없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죠. 저희 가족들도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는데 감히 시어머니가 우리 할머니의 재산에 손을 대고 싶어 하더니 괘씸하다 못해 분하고 멱살이라도 잡아 경찰서에 데려가고 싶더군요.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묻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당신도 혹시 한패야? 다 알고 있었어?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도 당신 엄마랑 짜고 우리 할머니 재산 노린 거야? 솔직히 말해봐. 저는 밑도 끝도 없이 남편에게 퍼부었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남편은 정말로 모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 번 다시 추궁을 했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무슨 할머님 재산에 욕심을 낸다고. 당신 무슨 꿈 꿨어? 이것 봐. 핸드폰 속에 다 있어, 증거가. 이거 엄마 폰인데?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말했잖아. 할머니 집에 갔다가 몰래 갖고 나왔다고. 그런데 안에 이런 내용이 다 있었다니까? 저는 폰을 남편에게 들이밀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 남편은
굳은 얼굴로 한숨을 쉬더군요. 미안해. 나는 진짜 몰랐어. 엄마도 그냥 잠깐 욕심이 난 거지. 진짜 여기 검색한 것처럼 한다는 건 아닐 거야. 그렇겠지. 여기 검색한 것처럼 하면 진짜 인간도 아니지. 우리 식구들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할머니 재산, 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게 다 사실이라면 나도 엄마를 보고 살 자신 없어. 우선 당사자한테 이게 진짜인지 확인부터 하자. 저는 그동안 할머니가 경찰서에서 맡겨졌던 일부터 도라지 상자를 쓰레기장에 가서 찾아왔던 일까지 상세하게 다 털어놨어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았어. 어머니의 그런 생소한 모습이 너무 낯설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이 폰을 보고 나니까 다 알겠어. 어머님의 본색을, 그리고 정체를. 저는 그 후로 시어머니와 대면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해결했고 할머니도 안전하게 모시게 되었어요. 남편은 단칼에 시어머니와 모든 연락을 끊었고 매달리던 시어머니 역시 너무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쓸쓸히 돌아선 것 같았어요. 자신의 핏줄인 엄마와의 연을 끊어낸 남편을 생각하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시어머니가 몰래 계획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 다시 마주칠 자신도 없네요. 저희 부부는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 중이에요. 할머니의 치매는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엄마와도 같았던 할머니의 남은 여생이 언제까지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이 최고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